이더리움 이후로 멈춰 있다. 엔진이라고 부르는 게요, 많이 쳐주면 7개가 있어요. 다 이미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트릴레마를 그냥 극복했다. 그래서 저희가 사슬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 아티프렌즈라는 회사가 2016년 1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관심을 받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기는 해요. 그동안 기술 개발만 한다고 저희끼리 정자동에 모여있기만 하고 외부의 마케팅 같은 걸 거의 하지 않아서 거의 모르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사슬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저는 좀 약간 찬물 같긴 하지만 저는 사실 코인을 잘 모릅니다. 죄송하게도 블록체인 일을 벌써 한 4년,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거래소를 이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은 잘 모르는데 일단 기술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왜 코인 또는 토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쓰는지 그런 부분들도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라는 건 사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순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체인을 말하면 사슬이죠. 그래서 뭐 먹방이라는 단어가 해외에서도 그냥 먹방이라고 쓰는 것처럼 향후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그냥 사슬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자 이름을 지어놨고요. 이 블록체인 사슬을 알기 전에 일단은 이걸 얘기를 해야겠죠. 다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블록체인 사기다. 코인핸드 얼마 잃었다. 토큰 샀는데 잃었다. 뭐 이런 얘기들 심심치 않게 들려오죠. 그 이유는 보면은 너무 많아요. 코인이니 뭐 토큰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다들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죠. 프로젝트 보면은 이 코인은 어떤 프로젝트에 쓰일 것이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가치가 오른다. 우리 이런 거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 명도 개발을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거래소에 상장이 딱 되면은 가치가 막 오르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굉장히 낮은 가치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사실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코인 시장은 계속 성장을 했고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블록체인이 뭔지 사실 관심이 없어요. 잘 모르시죠? 네, 코인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삽니다. 그리고 팔고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돈을 모으고 나면 개발을 안 해요. 사실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00%죠. 그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들의 핸드폰 안에 디앱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게 깔려있는 사람 없으시죠? 왜냐면 이 세상에 디앱이라는 게 없거든요. 아직까지 단 하나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결국에 그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성공을 하면 그게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안 하겠지만 내가 진짜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어떤 디앱,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가치 창출을 하겠다 하신 분이 기술적인 어려움 또는 어떤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못했다. 근데 만약에 그걸 할 수 있으면은 시장 규모가 이거보다 몇백 배는 커지겠죠. 몇백 배도 사실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유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관점에서 봤을 때 코인이라는 거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코인이라는 거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실제로 코인이라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의 부산물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부산물의 크기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블록체인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어디 뭐 투자를 하신다든가 블록체인 관련된 일에 뛰어드실 때 피해를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개발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 뭐 안드로이드 얘기를 해볼게요. 안드로이드는 다들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핸드폰에서 앱 쓰실 때 안드로이드 쓰시잖아요. 근데
사실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현대에 개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자기가 뭐 개발을 한다. 그럼 다 위에 있는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이죠. 안드로이드는 개발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죠. 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컴퓨터로 치면 그런 거예요. 컴퓨터가 있고 윈도우가 있고 그 위에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워드나 파워포인트 만들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 필요하죠. 윈도우 필요한데 윈도우가 성능이 안 좋으면은 아무리 제가 잘 만들어도 워드 파워포인트 느리게 돌아가겠죠. 근데 윈도우가 아무리 좋아도 컴퓨터가 90년대 컴퓨터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하이어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개발에서 어떤 뭐 성능적인 거, 뭐 사람들이 말하자면 속도니 뭐 수수료니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엔진의 성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블록체인 개발자의 거짓말 안 치고 99.9%는 여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0.1%가 이거래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합니다. 네, 엔진이라고 부르는 게요, 많이 쳐주면 7개가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유명하니까 아시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메인넷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전에 그냥 엔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엔진을 가지고 비트코인 메인넷을 만들고 거기에서 비트라는 암호화폐가 나오죠. 이더리움 엔진을 가지고 메인넷을 만들고 이더라는 암호화폐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더리움 엔진을 가져가서 클레이튼 메인넷을 만들고 클레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클레이튼이라는 업체가 별도의 자기들의 블록체인 엔진 기술을 가진 게 아니라 흔히들 말하죠. 이더리움을 하드 포크했다. 이더리움을 포크 떠서 새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엔진을 가져다가 만드는 거예요. 폴리곤, 이더리움 엔진을 가져다가 폴리곤 메인넷을 만들고 뭔가를 하는 거죠. 아까 근데 말씀드렸죠. 결국에 성능이라는 건 엔진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더리움 엔진을 가져왔기 때문에 결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4개들 하이퍼렉저, 이오스, 텐더민트, 솔라나 엔진이라고 불러줄 수 있기는 한데 약간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든 사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엔진은 7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어느 곳에 가셔도 내가 블록체인을 처음부터 만든다라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 진짜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2009년에 나왔죠. 이더리움이 2015년에 나왔습니다. 6년 동안 아무도 개발을 안 했네요. 자,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다 이미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자, 삼성 2017년에 블록체인 만들겠다.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죠. LG 2018년에 하겠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KT 마찬가지 2019년에 하겠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나왔죠. 이거는 기업의 규모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블록체인은 개발자의 이름을 명확히 알고 있죠. 집단지성으로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누가 만들었죠? 사토시가 만들었죠. 이더리움 누가 만들었죠? 비탈릭 부테린이 만들었죠. 텐더민트 재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름이 다 있어요. 결국에 한 명의 누군가가 그냥 자기를 희생해서 만드는 게 엔진 기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아무리 뭐 몇 천억을 들이고 몇만 명이 들어가도 안 되죠. 그리고 그 천재들이 만들어도 여기 보이시나요? 38,090번? 자, 비트코인 다들 완벽하다고 알고 계시지만 처음 나와서 지금까지 38,090번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쳐가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14,300번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기술들도 계속해서 수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엔진 개발이라는 게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더리움 이후로 멈춰 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시장에서 코인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뭐 새로운 게 되나 보다, 블록체인이 혁신적인 기술인가 보다 하지만 실제 기술 수준은 2015년에 멈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사슬이라는 거를 오픈을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더리움 다음으로는 결국엔 사슬 이상의 기술을 본 적도 없고, 누가 와도 저희보다 기술력이 좋다고 말을 못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거는 좀 이따 직접 보셔야겠죠. 자, 왜 어렵냐, 그리고 아까 그 외에 나머지 4개의 엔진이 있었는데 그 4개는 설명을 안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곳에는 트릴레머라고 하는 명제가 있어요. 이 3개를 한 번에 달성을 못한다예요. 근데 블록체인이 완벽해지려면 이 3개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3개를 달성을 못합니다. 여기에 있는 뭐 확장성, 탈중앙화, 보안성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탈중앙화와 확장성, 이 2개를 보시면 돼요. 확장성이라는 건 결국에 속도예요, 속도. 얼마나 확장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써도 수천 명, 수만 명, 뭐 수억 명이 써도 속도가 유지가 되냐라는 게 확장성이고요. 탈중앙화는 말 그대로 중앙 서버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중앙 서버가 없다라는 탈중앙화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요. 이거는 민주주의 같은 개념도 아니고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코인을 한 명이 많이 들고 있으면 탈중앙화가 아니지 않냐. 그거는 공산주의죠. 그죠? 그래서 탈중앙화는 기술적인 의미로 서버가 없다입니다.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전통 시스템입니다. 보이시죠? 중앙에 뭔가 서버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저 중앙 서버 하나를 맴돕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지만 부산에 있는 국민은행에 가서 제가 10,000원을 넣었어요.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그 10,000원을 처리를 하나요? 아니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서울이라고 칠게요. 서울에 있는 국민은행 중앙 서버가 그 자료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처리된 결과값을 부산 국민은행에 있는 ATM에서 보여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산 국민은행에 있는 거는 중앙 서버가 아니죠. 반대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국민은행 서버가 공격당하거나 화재가 난다거나 해서 내려가면 국민은행 전체 서비스가 멈춥니다. 그쵸? 카카오 불났죠? 그리고 안 되죠. 네, 그게 중앙 서버입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냥 빨라요. 사실 굉장히 편합니다. 이 중앙 서버가 있는 전통 시스템이 편해요. 왜냐면 중앙에 있는 서버 하나만 잘 보안을 완벽하게 해놓고 얘가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놓으면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문제는 그 중앙 서버가 공격당하면은 모든 게 멈춘다. 그리고 내부자를 해결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문자 많이 받으시죠? 저도 전화 이런 거 보는데 그게 다 뭐예요? 개인정보가 어딘가로 유출됐다라는 심리적인 추측을 하십니다. 개인정보는 보통 어디서 유출되나요? 네, 뭐 회원가입, 그쵸? 근데 신문기사들 보면은 어디가 해킹당했다 라고 하는데, 이 해킹에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해킹의 99%는 내부자 소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외부에서 뭐 엄청나게 멋있는 프로그래머가 타닥타닥 쳐서 데이터를 빼오고 이런 것들은 영화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내부자가 한다는 거죠. 그 내부자가 누구예요? 국민은행 예로 들었지만 국민은행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시입니다. 국민은행에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은 직원이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안에 있는 회원 정보 빼주면은 돈을 뭐 너의 한 30년치 연봉을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눈 딱 감고 빼면 되는데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걸렸을 때 퇴사하면 되잖아요. 이미 30년치 연봉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내부자들이 데이터를 빼냅니다. 그거를 못 막죠. 거래소 해킹당한다. 거래소 해킹은 누가 하죠? 북한이 하나요? 북한이 거래소를 해킹할 정도의 실력이 있으면 펜타곤도 뚫었을 거예요. 네, 보통은 내부자 소행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죠. 이거를 못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서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탈중앙화라는 건 어떤가요?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서버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부터가 머리가 아프죠. 네, 중앙에 뭔가 처리하는 서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개의 이 블록체인에서 노드라고 부르는 애들이 자주 들어갔던 합의라는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해줍니다.
그 합의하는 공통된 규칙을 우리가 어떤 뭐 합의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 거고, 쉽게 표현하면 채굴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디서는 뭐 지분 증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중앙 서버가 없어요. 그 말은 여기에 있는 서버 절반이 갑자기 공격당해서 꺼져도 나머지 몇 개만 살아있으면 서비스가 안 멈춥니다. 굉장한 장점이죠. 그리고 모두가 다 동일한 데이터를 들고 있어야지 서로 뭐 합의를 하겠죠. 서로 알고 있는 게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부자 소행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컴퓨터에 있는 제 계좌 잔고를 바꾼다고 해서 안 바뀌어요. 중앙 서버는 제가 중앙 서버 관리자면 제가 바꾸면 바뀝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바꾸면 저만 바꾸고 나머지 애들은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를 왕따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 탈중앙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 개념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컴퓨터 지금 8대밖에 없는데 선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선이 참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복잡함의 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속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확장성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1.0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탈중앙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그냥 컴퓨터에다가 비트코인 코드를 내려받아서 돌리면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채굴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지난 15년 동안의 거래 기록을 내가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컴퓨터에서 누가 얼마를 보냈고 누가 얼마를 받았고 하는 것들 마음만 먹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게 탈중앙화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컴퓨터를 꺼도 상관없고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나머지 4개의 엔진들 있죠. 뭐 솔라나, 이오스, 하이퍼레저, 텐더민트. 이게 속도를 끌어올리려면요, 탈중앙화를 포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4개는 탈중앙화를 조금 포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 기사 찾아보시면 솔라나가 심심하면 멈추죠. 멈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멈춘다. 네, 중앙 서버가 일을 안 한다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앙 서버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솔라나의 노드가 전부 다 한 번에 다 꺼진다. 그러니까 전원이 다 죽으면 당연히 안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클레이튼도 기사 쳐보시면은 뭐 종종 멈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더리움 이후에 모든 블록체인 기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도에 맨날 민감하니까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탈중앙화를 조금 포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거면은 뭐하러 블록체인 쓰죠? 그죠? 그냥 중앙 서버 쓰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 이더리움 이후로 좀 멈춰있다 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슬을 개발을 했습니다. 한 6년 걸렸죠. 6년 걸렸고 저희는 직원도 많지 않아요. 한 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벌써 신뢰가 좀 떨어지죠. 한 150명은 돼야 믿을만 하실 텐데. 자, 그럼 사슬이라는 기술은 뭐냐? 쉽게 말하면 트릴레마를 그냥 극복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탈중앙화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글로벌하게 모두가 다 들어와 있는 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정말 빠르면은 한 1, 2초, 느리면은 한 6초 정도면 거래가 완결이 돼요. 이게 비트코인은 60분이 걸리죠. 이더리움은 1분 30초가 걸리죠. 그 사슬은 한 6초, 정말 느리게 잡아도 한 6초 정도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말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죠. 왜냐면은 이런 강의를 얼마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보여주는 곳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못 보여주겠죠. 자, 요거는 저희 이제 사슬 익스플로러입니다. 지금 최근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 노드가 552대예요. 지난주에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한 300 몇 대였거든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노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도 조금 많이 있고요. 아시아, 저희 우리나라, 그리고 뭐 미국, 호주 이런 데 이제 한두 대씩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저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보죠.
그 전에 노드수 552대 이거 많은 건가? 싶으시죠? 자, 여러분 폴리곤 이 공식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네, 폴리곤 노드 90대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만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90대 있어요. 제가 주작한 거 아닙니다. 클레이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기 몇 대예요? 네, 37대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진입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저희는 만약에 노드를 설치하신다? 저희한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한테 뭐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 보시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끄고 싶을 때 끄면 돼요. 그러니까 진입과 탈출이 자유로운 기술이라는 게 완벽한 탈중앙화인데 폴리곤이나 클레이튼 이런 메인넷들은 내가 노드를 띄우려면 폴리곤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허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탈중앙화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한번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제가 이제 0727 테스트라고 이제 만들어놨어요. 오늘 7월 27일이니까 여기 지금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한 3만 슬 정도가 있는데 이쪽으로 한 20슬 정도만 보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트랜잭션 전파가 성공이 됐고 아마 한 6초 이내로 잔고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이제 돈을 보냈는데 들어와서 새로 고침을 좀 눌러주면은 갔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안 좀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블록체인 느리다? 랑은 좀 거리가 멀죠. 그리고 당연히 제가 방금 보냈던 기록은 여기에 보면은 그 사이에 또 누가 했네요. 요즘에 유저가 많아져요.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20슬 간 거 같죠? 근데 이렇게만 봐도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사실 지금 이 제 맥북도 노드거든요. 그래서 이 맥북에도 저 전송됐던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있을 거예요. 일단은 얘를 멈춰볼게요. 자, 멈추고 이렇게 멈추기만 해도 사실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도 끊을게요. 자, 인터넷 끊겼죠. 그래서 안 나옵니다. 인터넷이 끊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컴퓨터에서 뭔가 나오는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파일밖에 안 나와요. 외부로부터 뭘 못 가지고 오잖아요. 자, 좀 어려워 보이지만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보여드리면 되니까요. 자, 여기 뭔가 이렇게 막 뜨죠? 위에서부터 쭉 보면은 여기 뭔가 익숙한 숫자가 보여요. 20. 그렇죠? from, to 여기 보이시나요? A3C99에서부터 28A4581로 뭔가 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좀 보이시나요? A3C99가 받았죠? 네, 이 내용이 제 컴퓨터에 있는 겁니다. 이 맥북에 있죠. 근데 여기 맥에만 있냐? 아니에요. 아까 봤던 그 550대 컴퓨터에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블록체인이고 이게 탈중앙화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같은 데이터가 그냥 이 짧은 시간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 맥북이 제가 꺼도 사실은 얘는 계속 돌아가겠죠. 왜냐면 나머지가 살아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알아서 처리를 대신해 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터넷을 끊고 제 컴퓨터에 데이터가 들어있고 하는 거 어디 가도 못 보십니다.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아무도 블록체인 기술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시험 계속 해야 되니까 잠깐 다시 인터넷을 연결을 하고요. 얘도 다시 살려주고. 배터리가 간당간당한데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어서 좀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제가 탈중앙화 속도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 이게 빠르고 뭔가 만들었다. 그러면 어디다가 쓸 수 있냐? 앞으로 향후 그럼 블록체인은 뭐 무슨 기술이냐까지 말씀드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익숙하신 NFT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원래 블록체인 어때요? 여기 왼쪽이 좀 그림이 이상하지만 블록이에요. 블록에 뭘 넣나요? 정보를 넣죠. 그러니까 블록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그 데이터는 뭐냐면은 누가 from 누구로부터 누구한테 얼마 보냈다. 그쵸? 누구로부터 누가 얼마 보냈다. 이 내용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바뀝니다. 이게 블록체인이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from, to, amount 이것만 있으면은 사실 계좌 뭐 내용을 위변조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NFT라는 건 어떻게 만들면 돼요? 그쵸?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림이면은 그림 여기다 넣어가지고 블록에다 딱 넣으면은 되겠네요. 그쵸? 이게 너무나 당연한 논리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은 탈중앙화도 지키지 않았고 블록체인 기술도 뭔가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NFT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미지를 먼저 IPFS라는 데다가 넣어요. IPFS는 분산 저장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분산 파일 저장 시스템, 별도의 어떤 서버 같은 거예요. 별도의 공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URL을 던져줍니다. URL이라는 건 주소창이에요. 인터넷 주소창. 그래서 요거를 치면은 그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주소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니라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 넣습니다. 왜?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리니까. 그쵸? 느리고 블록에다가 넣을 수 있는 용량이 한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저기 있는 저 URL 저거 사라지면 어떻게 하죠? 쟤는 블록이 없잖아요. 쟤 사라지면은 이거는 이 주소가 얘 거라는 건 알겠는데 이 주소에 있는 내용이 사라지네요. 그쵸? 그래서
NFT가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NFT라는 게 다 사기처럼 느껴지고 이걸 어디다 쓰나 이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의하는 NFT는 이겁니다.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그냥 주인을 새기는 기술이에요. 이건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NFT라는 거는 블록체인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뭐 NFT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저장하는 방법.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NFT라는 게 실제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자, 제가 이렇게 있죠. NFT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만들면 돼요. 자, 파일은 어떤 걸 넣을까요? 영상을 넣읍시다. 아까 제가 말했죠. NFT라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디서 말하는 것처럼 뭐 이미지밖에 안 된다. 아니면은 뭐 영상 뭐 움직이는 거 조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가 저장하는 모든 파일이 다 됩니다. 심지어 게임 서버도 되고요. 워드, 프로그램 그 자체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름 테스트 비디오라고 하고 그냥 발행을 합시다. 자,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전파를 하게 되고 활동 내역에 가보면은 이렇게 NFT를 만들고 있습니다. 민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수료가 조금 나가게 되고, 뭐가 생겼네요. 그쵸? 자, 뭐예요? 그냥 영상이 나와요. 그냥 이게 NFT입니다. 이 파일을 사슬이라는 데다 그냥 저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차이냐? 자, 여기서도 한번 보죠. 민트했던 내용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뭐죠? 이게 영상입니다. 이게 영상이에요. 그냥 컴퓨터가 영상이라는 걸 재생할 때 읽는 그냥 파일이에요. 이 영상 파일을 그냥 그 자체로 블록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죠. 블록체인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느리고 아니면 뭐 코인, 토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데이터 권리를 가져갈 수가 있고 이름표를 새기고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누군가 중앙에서 컨트롤도 못하고 카카오톡이 망하면 카카오톡에다가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으셨던 수많은 데이터 다 사라지겠죠? 그리고 뭐 물론 저희보다는 늦게 망하겠지만 구글이 망하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여러분들 파일 전부 다 사라지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내가 노드만 켜놓으면 여기에 저장해놨던 나의 부동산 계약서, 뭐 아니면 뭐 매매 계약서, 각종 뭐 중요한 것들 있죠. 저장해놓으면 내가 컴퓨터를 마지막으로 끄기 전까지 안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들은 열어볼 수도 없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그냥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인 이런 쪽은 전문가가 아니고요. 이렇게 블록체인이 쓰일 수 있는 미래가 있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